저는 민주당이 이 사람의 얼굴을 썼으면 그렇게는 못할 거라 보는 거고 사람의 얼굴을 다 제껴버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미 시동을 걸었는데 네, 2020년 경자년 우리 저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복 받겠어요? 하여튼 뭐 예, 편파 TV 깍두기 정종근입니다. 네, 레디양 유아라 기자입니다. 배상훈입니다. 네, 올해 첫 방송인데요. 첫 번째 주제로 2020년 올해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정책, 제도, 생활 많이 바뀌던데 보니까 뭐 거스름돈도 이제는 뭐 계좌로 다 넣어주고 제일 불편한 게 그거죠. 저 마트 가게 되면 요새 뭐 박스나 이런 거 포장할 때 끈이나 또 뭐죠? 그런 건 무료예요. 봉지가. 테이프 이런 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그거. 것도 있는데 너무 많은 게 바뀌어서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 삶에서 꼭 좀 알았으면 하는 올해부터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생활 문제에 아주 예민하신 우리 유아라 기자가 몇 가지 찝어왔는데 올해부터 바뀌는 것 중에서 유아라 기자가 볼 때 좀 의미 있게 바뀌는 것 한두 가지 설명을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고른 첫 번째 바뀌는 제도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이게 시행령을 바꿔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월 28일부터 엄마, 아빠, 그러니까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임금도 통상임금의 80% 물론 이제 상한이 300만 원이라는 제한이 합쳐서 300인가요? 아니면 1인당? 1인당. 예. 네, 그런 제한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300만 원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이거를 좀 네이버에 쳐봤더니 은근히 동시 사용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요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작년까지는 동시에 사용을 못했다는 건가요? 예. 둘 중 한 명만 같은 자녀에 있어 한 명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이 과연 육아휴직 사용 그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인데 현재 이제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혼자만 사용할 때도 육아휴직이 좀 수월하게 사용할 수 없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다른 주제와 달리 우리 배상훈 선생은 관심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독거노인이시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근데 저는 관심 좀 가져주세요. 동시 사용은 이게 거꾸로 독소 조항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둘이 빠져나간다는 거. 둘이 뭐 한 직장이 아니지만은 그것은 그 가게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 직장에서 달가워할 것이냐. 그런 문제 좀 있죠. 그건 항상 육아휴직 뭐 혼자 쓸 때도 항상 이 눈칫밥을 먹으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뭐 승진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혼자 육아휴직 쓰는 것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뭐 반강제적으로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압박이 심한 상태, 그런 보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적인 것만 강조할 때 그것은 좀 어떤 좀 디테일한 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좀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요. 현재 혼자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 자체도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미 이제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주게 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적고 또 문제 제기를 해도 회사 내에서 바뀌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차별이나 승진 같은 것에 대해서 누락이 된 경우에도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차별을 제가 조금 노동 상담하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세심한 중비까지. 근데 이 불이익의 양상이 좀 남성과 여성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승진 누락이나 뭐 성과
평가에 대한 인사평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차별을 주는가 하면 네. 내지는 또 뭐 회사에서 뭐 여자가 애나 보지 뭐 회사 나와서 이러느냐 이런 뒷담화 이런 좀 얘기가 있다 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노골적으로 뭐 이직을 요구한다던가 한직에 배치한다던가 법적으로 걸면 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차별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어떤 차별이 불이익을 준다는 게 육아는 여성이 무조건 하는 일이다라는 어떤 좀 그런 인식이 회사 내에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그런 좀 불이익에 더 노출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별 분리 직장에서 그러니까 관리자, 그러니까 높은 직책 아니면 비교적 중요한 일을 남성들이 많이 하게 하고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쪽에 있으니까 네가 이 일을 중요한 일을 하는데 육아휴직을 쓰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보통 접근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네가 그럼 중요하지 않은 쪽으로 가야지 우리 조직 자체를 살려야 되냐 이런 쪽으로 가장 많이 압박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설득을 당하죠. 안 쓰거나. 근데 보통은 그냥 네 제가 한직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안 쓰고 말지. 그리고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좀 심한 부분은 가장 큰 건 이거예요. 그 팀이나 어떤 부서에서 알게 모르게 성과 점수를 그 사람은 마이너스, 제로. 이게 가장 커요. 무조건 그렇게 0점을 주도록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0점 받았는데 동기들은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발생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것을 더 나가야지. 그러니까 뭐 기업의 마인드 변화도 중요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이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도 안 하고 노는데 임금을 줘야 하는 노동자가 발생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좀 출산율 저하 같은 문제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기업이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의 마인드 변화도 중요하고 처벌을 강하게 준다거나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는 이상에야 어떤 좋은 제도를 갖다 놔도 이게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육아휴직을 그러니까 그 부모 양쪽이 다 쓸 수 있게 한 건 의미 있는 진전인데 그렇죠. 실질적인 어떤 뭐 뒷받침이 되는 어떤 것이 없으면 또 무늬만 가는 제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고용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서로 떠넘기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만약 이것을 아까 페널티, 마이너스, 네거티브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포지티브 정책, 어떤 포인트 점수를 줘서 그것이 모아갖고 나중에 그것을 다른 형태의 뭐 절세로 바꿀 수 있거나, 절세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것으로 세제 혜택을 좀 기업 준다거나. 자체가 포지티브 바꿀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동시에 접근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는 하자 그러는데 고용노동부나 아니면은 흔히 말 기업을 담당하고는 벤처기업부 같은 형태는 기업의 비용이 든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그걸 해야지 맞는데 그냥 제도만 하고 알아서 니네들 알아서 기업에서 해 그러면 이거는 10년이고 100년이도 안 돼요. 예, 하여튼 올해 들어서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건 이제 새로운 변화인데 조금 더 세밀한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제도가 실현되려면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방송을 한 저희 3명한테는 모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바뀐 게 있나요? 네, 그 관공서 휴일 일명 이제 빨간 날이죠, 그냥. 예. 빨간 날의 휴일을 올해 빨간 날 줄었다던데 작년보다. 네, 최악의 빨간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예. 왜 한숨을 그래 진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원래는 이제 빨간 날에 대한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휴식권에 대한 차별, 뭐 투표권에 대한 차별 이런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빨간 날에 민간 기업 노동자도 그러니까 대기업 노동자가 아니고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유급 휴일로 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제 휴식권만큼은 빨간 날만큼은 차별 없이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큰 거죠. 네. 그 전에 뭐 투표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일반 노동자들이나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투표 기간을 좀 밤 8시까지인가 이렇게 늘리고 이랬던 건데 이렇게 관공서 휴무 공휴일 빨간 날 쉬는 것도 민간 기업에 확대 적용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는 오히려 해결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차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세세한 것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2년에 걸쳐서 또 2년 이것도 단계적 시행이에요? 네,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300일 이상 기업부터만 올해 시행을 하는데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단협으로 네. 빨간 날 이미 쉬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대부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사실 실질적인 변화를 좀 보기는 힘들지만 내년부터 이제 앞으로 2년 또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장이 이것도 보면 지금 노동시간 단축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내년부터 그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하기로 했는데 또 유예한 거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제일 그 낮다고 할 수 있는 대기업부터 가는데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되나? 30인 미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0인 미만 300인 이상은 제일 나중에 하게 되면 그런 발상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부작용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법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유럽의 일부 국가는 법 자체를 유예 자체가 없애게 만드는 거라고. 유예라는 것 자체를 법에 하면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아예 그걸 못하게 헌법에 규정을 하고 무조건 하고 대신에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헌법이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꾸로 법은 좋은데 다 영과 규칙에서 다 바꿔버린 오히려 법을 어긋나는 시행령과 규칙이 있는 길은 이상한 나라거든. 전체주의 국가는 대부분 그런데 아예 헌법에 법에서는 무조건 법이 제정되면 무조건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마이너스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있지만 역일몰제 형태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맞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보통 52시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제도도 무조건 산안법도 그렇고요. 강사법도 무조건 계속 유예가 벌써 몇 년 유예되는 그런 법 위에 오히려 이제 시행령이 있는 규칙이 있는 그런 실제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그런 건 좀 있죠. 맞아요. 그리고 뭐 이런 측면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또 생활적인 것도 많이 바뀌는 게 있는데 뭐니 해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또 가장 또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이번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제도가 첫 시행되는 거죠. 4월 15일. 네, 어디서 보니까 뭐 연동향 비례대표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연동형이 아니고 연동 냄새만 나는 그렇죠. 연동향 비례대표제. 그렇죠. 뭐 사실 뭐 냄새뿐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새로운 바뀐 제도화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도 올해의 중요한 또 이제 눈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이죠. 선거 연령 하향. 그런데 선거 연령 하향하고 그런데 벌써부터 난리가 나 있잖아요. 지금 원래 연동형의 취지라는 게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그나마 일치시켜 가자는 취지인데 요새는 또 뭐 듣도 보도 못한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미 등록을 했죠. 청준이가. 그리고 뭐 비례민주당도 덜썩덜썩하고 있고 참 어떻게 보세요? 비례민주당 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연동형을 원래 만들었던 취지가 의석수와 정당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일치시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비례 의석이 좀 줄어들 것 같으니까 또 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연동형을 할 취지 자체를 정면에서 치받아 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이 사람의 얼굴을 썼으면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보는 거고 사람의 얼굴을 다 제껴버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미 시동을 걸었는데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환경 더 크게는 국민들로부터 이게 뭐냐 이게 뭐 그러면 위성정당 꼭 하나만 등장하는 법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민들이 또 보시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일정 정도 그런 흔히 말하는 반헌법적인 정당 등록을 반려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의 결정이 일정 정도 그걸 제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이 근데 그건 이제 정당 설립의 자유하고도 연결되지만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정당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국민의 의사를 기만하는 방식이니까 그거에 대한 그렇죠. 결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 그 노동법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부당 노동 행위 중에 하나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하는 경우 부당하게 이것도 부당 노동 행위로 네. 보잖아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결사체인데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을 지배 개입 조종 그치.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놓고 불법과 반헌법적인 걸 한다고 하는데 중선관위에서 그런 정당을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맞느냐? 이건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몰래 국민들 몰래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데 국민들 앞에 다 대놓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저 비례정당, 위성정당 약간 이 짜가 정당 하나 만들겠습니다라고 정당. 국민들 앞에 대놓고 말하는 이런 그렇죠. 일들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 참 정부가 그런 위헌정당에 대해서 네. 해산 요청하는 유일하게 네. 있는데 다른 방식도 분명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선거 연령 하한 그 만 18세로 이제 낮춰진 것도 의미 있는 변화죠. 그러니까 네. 벌써부터 뭐 어디 고등학생들이 무슨 투표를 하니 많이 또 이렇게 또 바람을 잡고 있던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데 보면 정치인들의 연령 자체가 요새 뭐 30대 총리 뭐 40대는 이미 기본이고 30대 뭐 대통령 총리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미 청소년부터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게 뭐 나이 많은 그 뭐 50대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 꼰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도록 훈련받았던 거잖아요. 민주주의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돼 있는 게 선진국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정당 가입뿐만이 아니라 그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인으로서 활동하고 정치인으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그런 절차를 계속 밟아가는 거잖아요. 예. 저희도 좀 그런 게 좀 됐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올해부터 바뀌는 게 더 많이 있지만 뭐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알아두시면 하는 게 어쨌든 그 부모들의 이 육아휴직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점 그리고 일명 빨간 날 법정 공휴일도 그전에는 주로 이제 뭐 공무원들한테만 다 혜택이 갔단 대기업 말이야. 노동자들이랑. 대기업들이나 근데 뭐 비정규직이나 이제 일반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라는 의미. 이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 어쨌든 선거 올해 핫한 정치의 한 해가 될 2020년 선거와 관련돼서 두 가지 변화. 연동형의 냄새가 나는 선거제도가 처음 도입된다는 것. 그 속에서 위성정당 이런 망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잘 보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그다음에 선거 연령 하한. 하나 더. 예. 여러분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으실 때 그거 다 녹음된다는 거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말을 조사를 안 받아봐가지고 잘 몰라요. 네, 어떤 말을 하든 그 조서에 있어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은 경찰관한테 그 녹음 파일을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 조사받을 때 변호사 입회를 반드시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변호사와 같이 조사받을 수 있는 인권의 뭐 어쨌든 조금은 진전된 부분이 있다는 거 올해부터 바뀌는 거. 예. 프로파일러 배 선생의 조언이었습니다. 정말 아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네, 요 주제는 더 많은 게 있지만 우리가 요즘도 한 서너 가지 정도 2020년부터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예. 이 주제는 요것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 채워주세요. 네. 네. 빨리. 구독 많이 해주세요.